네, 홍준표 대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약간 씁쓸한 얘기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어요. 홍준표 대권 재도전을 시사를 했는데, 이낙연의 대항마가 될 수 있느냐?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겠죠? 없다. 이 기사는 좀 쉽지 않다. 뭐 이 정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야권 대표, 대선주자 등급을 했지만, 홍준표가. 그런데 지금 27%포인트 차이가 난다. 극복 방안은 지금 홍준표는 버스킹을 하겠다. 전국민 버스킹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낙연이라는 산이 너무 높다. 27% 차이가 난다. 홍 당선인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하늘이 자신에게 마지막 기회를 줬다 하면서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기회를 갖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대권 재도전 의사를 피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좀 안타까운 얘기도 했어요. 이번처럼 내부 세력들의 작당으로 어려움을 당한 일은 없었다. 황교안, 김용호 협작 공천. 이 협작 공천에 컷오프 당한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복당을 또 주호영이니 김종인이 이런 사람들이 맡고 있어요. 참 정말 속이 쓰릴 겁니다. 까놓고 말해서. 그러다 보니까 홍준표도 마지막 기회다. 제가 볼 때는 홍준표도 아마 이번이 마지막 기회고, 여기서 내가 자칫 하나 실수하면 내가 진짜 대권에서 멀어질 수도 있어 라는 것 때문에 약간 초조함도 있을 것이고 조바심도 있을 거예요. 뭔가 다급함도 있을 거예요. 뭔가 내가 한 방 해야 되는데, 뭔가 한 건 해갖고 확 뭔가 뒤집고 싶은데 하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근데 너무 조급해 하면은 이를 그르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편안한 마음으로 마인드 컨트롤 하면서 천천히 하나씩 계획을 수정도 해가면서 실제로 진행도 해가면서 천천히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을 해나가서 올해 말까지 10% 이상 2위와 격차를 벌리겠다. 이 정도의 계획을 갖고 나서면 충분히 해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범여권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입니다. 이낙연 44.6%, 이재명 14.1%. 그런데 범야권은요, 고만고만한 사람들이 쭉 이렇게 있어요. 홍준표가 1등입니다. 11.7%, 유승민 11.0%, 안철수 10.5%, 오세훈 8.8%, 황교안 8.3%. 이게 5월 7일 날 발표한 자료입니다. 시간이 좀 지나긴 했어요. 그런데 뭐 그 이후에 유의미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한 20일 정도 지났네요. 그때 데이터를 보더라도 일단 홍준표가 지금 1등인 것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압도적이지 않죠. 그냥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사람은 거의 대등하다고 봐도 될 정도로 오차범위 안에서 간신히 앞서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이낙연은 완전히 독주체제를 굳혀놨어요.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이나 언론들이 볼 때는 홍준표로 되겠나? 이런 의구심을 갖는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사실 이 기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느 정치권 관계자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탈락하면서 현재 야권의 대선주자가 뚜렷하지 못하다 하면서 홍 당선인의 대선주자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황교안이 이제 끝나가. 황교안은 이제 아웃인 것 같고, 그러면 황교안 없으면 홍준표 말고는 없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홍 당선인은 기존 이미지가 너무 강해서 추가 지지율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서 유력 후보로 꼽히기는 어렵지 않겠냐, 이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버스킹으로 지지율 결집을 유도하기보다는 이런 측면을 확인하는 차원이 될 것이다. 저도 사실 이 정치 버스킹으로 지지율 결집을 유도하기보다는 이미 우파들을 끌어오는 이런 결집을 유도하기보다는 확장성이 있냐, 홍준표라는 상품으로 홍준표라는 정치인이 얼만큼의 확장성을 보여줄 수 있냐, 버스킹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홍준표를 좋게 평가해요. 홍준표는 괜찮은데, 근데 홍준표가 지금 기존의 스트롱맨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고, 그래서 대선 후보로 나갔을 때 당선이 되겠느냐, 이렇게 우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은 뭐냐면, 추가 지지율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 홍준표는. 확장성이 없을 수 있다. 이것을 해결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치 버스킹을 해갖고 확장성이 있음을 증명해야 됩니다. 홍준표는. 앞으로의 어떻게 보면 과제가 될 수도 있어요. 홍준표가 확고한 대선 주자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 풀어야 될 거 하나. 홍준표라는 상품이 확장성 있는 상품이다. 라는 것을 국민들 앞에 증명을 해보여야 됩니다. 그것이 증명되는 순간 홍준표는 대선 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해 말 내년 초까지 확장성을 보이지 못하고 지금의 지지율이 그대로 답습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당 안팎에서 누군가의 대안을 찾으려고 하는 시도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홍준표 입장에서는 야, 찾지 마. 딴 데서 찾지 마. 내가 바로 대선 주자야. 이러고 싶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올해 안에, 가능하면 올해 안에, 늦어도 내년 초까지는 홍준표가 일반 국민들에게 확장성이 있다. 홍준표라는 상품이 우리끼리만 모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소위 말하는 정치에 관심이 적은 중도표도 끌어올 수 있어 하는 것을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사람들, 당원들한테는 적어도 좀 증명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지금 5월달인데 6월이라 치고 6, 7, 8, 9, 10, 11, 12 7개월 남았네요. 올해 7개월 정도 동안 열심히 이것저것 노력을 해서 확장성이 있음을 증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다 보니까 홍준표가 어쨌든 간에 확고한 대선 주자다 보니까 지금 통합당 복당 여부를 많은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이 기존 대선 후보를 겨냥해서 시효가 끝났다 하고 평가를 하자 차기 대권을 노리는 홍 전 대표가 김 전 위원장의 동아은행 뇌물 사건까지 언급을 하면서 김 전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취임을 강하게 반대를 하고 상처를 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저도 그랬고 홍준표 전 대표도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황교안이 떨어지고 홍준표가 당선이 되면은 그러면은 빠르게, 왜냐면은 대선주자가 필요한데, 이 당을 이끌기 위해서는 대선주자가 필요한데 황교안이 떨어졌어. 그러면 실질적으로 가능한 대선주자는 홍준표 말고는 없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 당연히 미래통합당은 다음 대선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홍준표를 복당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보면 그게 맞죠.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보면은 이번 총선이 끝나자마자 홍준표가 당선되고 황교안이 낙선을 했다고 하면은 바로 즉각적으로 복당을 시키고, 그러면서 홍준표가 중심에서 이 당을 이끌어가는 모양이 나왔어야 정상인데, 지금 많은 이 당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에 반대를 하면서 홍준표의 복당을 막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참 이게 쉽지 않다. 참 이 당이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하는 생각도 하고 있고, 아마 홍 대표도 야, 정말 내 인생은 왜 이렇게 고단하냐. 참 나는 참 쉽게 못 가는구나. 이런 한탄도 했을 겁니다. 통합당 당규에 따르면 탈당한 자중, 탈당한 후에 무소속 후보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자가 입당 신청을 한 경우에 시도당은 최고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입당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당은 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미래통합당 안에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홍준표의 대선행, 홍준표의 복당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저는 우파가 아닌 사람들, 자유주의 시장경제자가 아닌 사람들이 저는 홍준표를 반대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율TV님 너무 걱정 마세요. 홍준표 확장성 논란은 우파 내에서만 유독 나오는 말일 뿐
실상 무당층이나 여권에선 홍준표로 찍은 상황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상 홍 전 대표의 복당 여부를 결정짓는 사람은 김종인입니다. 김종인 체제가 김종인이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정해지기 전까지는 주호영이 결정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김종인으로 바뀌었습니다. 홍준표의 복당 여부를 결정한 사람은 김종인이다. 김종인이 지난 22일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을 해서 무소속 당선인의 복당은 지금 당장 서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보세요. 무소속 당선자들은 다들 다선 의원들이니까, 다들 다선 의원님들이시니까 빨리 들어가서 자기 나름대로의 위치 설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할 것 같다. 그런데 이거 김종인이 하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데 그건 본인들의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당내 사정이 어떻게 되느냐는 것은 검토를 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김종인이. 무소속 당선자들, 홍준표, 김태우, 윤상현 이런 사람들은 다선들이니까 내가 빨리 복당을 해갖고 이 당에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어 하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거는 당신들 생각이고 그건 니네들 생각이고 실질적으로 이 당내 사정에서는 당내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당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든지 어떤 게 이 당에서 이루어온지 어떤 게 대한민국에 이루어온지는 모르겠고 지금 당 안에 있는 이번에 당선자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봐야 되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데 당내 투표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겠죠? 그러면 뭐냐? 당내에 그래도 이번에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당내 중진 의원들, 그리고 당내 이번에 배지를 못 달았지만 까놓고 말해서 김세연, 유승민, 김무성, 주호영 이런 사람들, 이런 조금 이 당내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홍준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김종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무소속 당선자들이 복당이 되는 게 미래통합당에 더 이롭습니다. 그것이 막장 공천에 피해를 입은 무소속 당선자들에게 해야 할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그리고 그 무소속 당선자들을 뽑아준 그 국민들에 대한 예의입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필요 없다. 그런 거 필요 없다. 다음 대선에 분리하더라도. 그런데 사실 이게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제가 볼 때는 홍준표 때문일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홍준표의 복당을 이렇게 막을까요? 저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 번째, 홍준표가 복당을 하면 당을 장악할 것 같으니까 그 꼴을 못 보겠다는 거예요. 내가 못 먹어도 홍준표가 이 당을 장악하게 둘 수는 없어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홍준표가 복당을 하면 당의 중심으로 설까봐 이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 홍준표의 입당을 반대한다. 두 번째, 홍준표가 확고한 우파라서 반대합니다. 확고한 우파라서. 이게 사실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건데 지금 미래통합당은 완전 사쿠라 정당이 돼버렸어요. 중도 좌파 정당이 돼버렸어요. 완전 좌익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똘똘 모여있는 당이다 보니까 야, 우리는 좌클릭해야 돼. 우리는 왼쪽으로 가야 돼. 탄핵에 대한 얘기도 하지 마. 탄핵에 대한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지 말고 우리는 이번 선거를 끝으로 탄핵은 정리된 걸로 보고 우리는 탄핵 얘기도 하지 말고 정리도 하지 말고 그리고 우리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왼쪽으로 가야 돼. 좌클릭을 해야 돼.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홍준표를 볼 때는요. 홍준표가 극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좌파들은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좌파들은 당연히 홍준표가 싫다. 김세연이 그 인터뷰를 할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홍준표가 언제쯤 복당이 돼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니까 김세연이 홍준표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선주자로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홍준표가
복당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인지는 모르겠으되 꽤 어떠한 세력들의 생각입니다. 지금. 홍준표의 입당을 반대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분명히.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는.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도 있죠. 그리고 야 이건 당연한 거야. 언젠가 복당을 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많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홍준표가 복당하는 것이 너무 두렵거나 싫거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홍준표라는 우파가, 확고한 우파가 당을 장악하는 꼴을 못 보는 겁니다. 왜? 나는 좌파거든. 좌파가 보기에는 홍준표는 꼴 보기 싫은 겁니다. 나랑 생각도 다르고, 나랑 노선도 다르고. 홍준표가 당에 입당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좌클릭해야 되는데, 우리가 우파를 버리고, 보수 버리고,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버리고 좌클릭을 해야 되는데,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미래통합당을 왼쪽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홍준표가 입당을 하면 좌클릭을 하는데 방해가 된다. 우리는 좌회전을 해야 되는데 홍준표가 들어오면 홍준표는 분명히 우회전할 거거든. 홍준표는 미래통합당이라는 당을 오른쪽으로 끌고 오려고 할 거거든.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아, 홍준표 안 돼. 홍준표 들어오면 안 돼. 우리랑 생각이 달라. 우리는 중도 좌파 정당으로 가야 돼. 근데 홍준표가 들어오면 우파로 갈 거잖아. 그럼 안 돼. 우리랑 생각이 달라. 그리고 친 김무성 유승민계 사람들도 자기네들끼리 뭔가 킹메이커를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김무성 유승민 하는 걸 보세요. 최근에 제가 여의도에서 들은 정보에 의하면 유승민이 대권을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김무성 유승민계가 제1계파예요. 지금 미래통합당의 제1계파가 누구냐? 김무성 유승민계다. 그러니까 이것을 등에 업고 유승민이 다음 대선을 노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김무성 유승민계, 김세연, 김형호 뭐 이런 사람들 다 그 한 팀이지 않습니까? 김형호, 이석연, 김세연, 김무성, 유승민 이런 사람들의 그룹이 꽤 이번에 견고하게 미래통합당을 장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들어오더라도 최대한 늦게 해야 유승민이 아니면 유승민이 아니라도 유승민, 김무성계 누군가가 대통령으로 그런 사람을 대통령으로 밀 수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확고한 우파들은 홍준표의 정책과 방향과 우클릭과 이런 것에 동의를 하지만 좌익들이나 그놈의 중도 타령하는 사람들, 그놈의 품격, 품위 이딴 소리 하는 사람들은 홍준표를 별로 안 좋게 봅니다. 우리가 좌익들을 볼 때 어떻게 봅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딱 정확합니다. 우리가 좌파들 볼 때 어떻게 봐요? 좌파들? 우리 우파가 좌파들을 볼 때 보는 그 시각과 좌파가 우파를 보는 시각이 비슷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래통합당 안에 이번에 좌파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런 좌파들이 볼 때 홍준표는 절대로 대선 후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이 당을 홍준표가 장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반대하는 거다. 지금 김종인과 홍준표가 대척점에 서갖고 서로 반대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정확한 겁니다. 근데 김종인 개인과 홍준표 개인이 아니에요. 홍준표는 개인이고 원맨쇼일지 모르겠으되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한 세력들이 있을 거고 뭔가 주호영 근처에 뭔가 알짱알짱 되면서 김종인을 억지로라도 끌고 온 뭔가가 있겠죠. 뭔가 힘이 있겠죠. 정치권 내 미래통합당 안에 뭔가의 파워가 있었겠죠. 이 사람들과의 싸움인 겁니다. 그럼 얘네들은 뭐냐? 김종인을 앞세운 이 사람들은 뭐냐? 약간 좌익적인 세계관을 갖고 있는 웰빙 기회주의 우파 코스프레를 하는 좌파들 그런 사람들인 겁니다. 이런 좌익적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지금 확고한 우파인 스트롱맨 홍준표를 막고 있다. 복당을. 그리고 유승민이 뭐라더라? 유승민이 이렇게 얘기를 한대요. 그리고 꽤 주류 언론의 기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대선 후보는 황교안은 끝났고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세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아마도 차기 대선 주자가 될 건데 2022년에 대선 주자가 될 건데 안철수가 제일 약하다. 안철수가 제일 약한 고리다. 그러면은 유승민, 홍준표 둘 중에 하나가 되지 않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우파들이 잘 생각해야 되는 게요. 김무성, 유승민이 우파 유튜브를 보는 사람들한테는 완전히 역적이고 완전히 쓰레기고 이럴지 모르겠으되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뭐 박근혜를 배신했네 뭐니 하면서 유승민, 김무성이 역적처럼 되어 있는데 일반 국민들의 눈에는 그렇지는 않아요. 우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겠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승민의 지지율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지금 홍준표의 지지율을 바닥 쫓고 있어요. 유승민이. 그리고 그 바로 밑에 안철수가 붙어 있어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 이 세 사람이 지금 빅3거든요. 이 세 사람이 오차 범위에서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제로. 이겁니다. 이게 정말 우파 유튜브를 보지 않고 있는 대부분 국민들의 민심을 모아오면 일단은 실질적으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 세 사람이 지금 현 시점에서는 유력한 대선 주자군이라고 보면 맞습니다. 실제로도. 그러다 보니까 이 셋 중에 하나는 될 건데 그러면은 안철수는 어차피 지금 약간 간당간당하게 걸쳐있는 사람이라고 치고 뭐 얼마 전엔 본인이 보수가 아니라고도 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질적으로는 유승민, 홍준표 둘 중에 한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람들이 유승민을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홍준표도 싫어갖고 홍준표의 입당을 막고 홍준표가 복당해서는 안 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그 사람들의 그 노력은 결국에는 유승민을 도와주는 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굳이 프레임을 잡자면 유승민이 대선 후보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은 홍준표의 복당을 반대하면 되는 겁니다. 야, 다음 대선은 다음 미래통합당의 대선 주자는 유승민이 됐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은 홍준표의 복당을 반대하면 되고 야, 그래도 유승민보단 홍준표가 낫다 하는 사람은 홍준표를 빨리 복당하도록 홍준표가 빨리 복당을 해서 유승민, 김무성 이런 사람들이 다른 짓을 못하게 그렇게 하는 게 더 낫다. 그 외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일은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시점에서 빅3는 홍준표, 유승민, 안철수다. 이것은 맞습니다. 이건 거의 정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끼리끼리님이 유승민은 우파에서 표 못 받아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유승민이 대선 주자가 되면은 다음 대선 지겠죠. 그러니까 지금 홍준표가 대선 주자가 돼야 물론 정치는 생명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현 시점에 있어서는 홍준표가 대선 주자가 되는 게 그나마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홍준표를 싫어하는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아마 유승민을 더 싫어할걸요? 안 그렇습니까? 뭐 그런 걸 이것저것 종합 판단 해보건데 어떤 게 더 나을까?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뭐 모든 정치인들은 다 자기 정치 하는 거니까. 그런 얘기를 한 겁니다. 김종인이. 홍 전 대표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 속 복당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는 눈치다. 페이스북에 또 이런 글도 올렸어요. 8년 만에 국회로 돌아간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여의도 국회를 앞두고 새로운 여의도 풍습에 익숙해지려면 또 많은 시간이 소요돼야 할 것으로 본다. 그러면서 180석의 거대 여당 앞에서 한없이 무력한 야당 소속도 아닌 더 무력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 속에 우울한 봄날이 간다. 여러분, 정말 이례적인 글 아닙니까? 홍준표가 그 터프가이, 그 스트롱맨이라고 하는 홍준표가 더 무력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너무 우울하다. 내가 당선돼서 미래통합당에 들어가갖고 미래통합당이 진정한 야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내가 만들어서 진짜 쪽수는 적지만 머릿수는 적지만 투쟁력 있는 야당으로 내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 미래통합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날 반대하는구나. 여기에 정말 씁쓸함을 지금 표현을 하는 글을 쓴 겁니다. 율TV님, 유승민 대권 나온다는 얘기 있죠. 그래서 유승민계 애들이 저러고 있는 거고 물밑으로는 김무성은 개헌 논의 계속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습니다. 이거 맞습니다. 근데 협의는 잘 안되고 있다 하고 안철수는 국민의당 3석으로 여기저기 간보는 중. 역시 간제비. 네, 감사합니다. 안철수보다 유승민, 홍준표가 가능성이 더 높을 겁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유승민, 홍준표 둘 중에 하나 골라라 이렇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 자칫 복당이 너무 늦어지면은 분위기상 유승민이나 유승민계로 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은 다음 대선도 지겠죠. 그러니까 우리 우파 국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해서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정말 제가 지금까지 본 홍준표 대표의 글 중에 가장 침울한, 우울한 그런 글이었습니다. 이런 무력한 무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의구심이 든다. 그러면서 외곽 지쟁을 벗어나고 싶다. 그래서 직접 국민들과 만나보기로 한 것이다. 주유천하하면서 세상 민심을 온몸으로 체험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외곽 지쟁은 하찮은 일을 갖고 옥신각신하는 것을 말하고 주유천하는 큰 꿈을 가진 이가 훗날을 기약하며 세상 형편도 살피고 민심도 얻는 일을 할 때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유천하하겠다 하는 말은 전국을 돌면서 하는 버스킹을 말하는 거죠. 내가 전국을 돌면서 국민들의 민심을 직접 들어보겠어.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외곽 지쟁에서 벗어나고 싶다. 지금 하찮은 일을 갖고 이 야당에 백석도 간당한 곧 있으면 패스트트랙으로 날아가서 백석도 안 될 수 있는 개헌도 못 막을 정도의 무력한 야당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지금 어떻게든 자기 정치를 하기 위해서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도 안 시켜주고 있다. 참 망하고도 정신 못 차렸다. 미래통합당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서 홍준표는 개헌이 되면 전국적으로 대국민 정치 버스킹에 나서겠다. 국가를 운영할 자질이 되는지 국민들에게 직접 물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역 정가 관계자는 김종인 비대위 출범 직후에 곧바로 홍 전 대표가 통합당에 복당을 하면 불협화음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복당이 빠른 시간 내에 이뤄지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별로 그렇지 않을 겁니다. 홍 대표가 복당을 하면 싸우거나 이러지 않고 이 당을 잘 추스러서 어르고 달래서 국회의원들을 어르고 달래서라도 같이 한번 가보도록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해놓는 거예요. 아 지금 미래통합당 안에서 홍준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불협화음이 벌어질 거야. 근데 이게 여러분 사실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미래통합당에 있는 좌파들이 우파인 홍준표를 반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당연히 홍준표가 입당을 하게 되면은 이 당이 왼쪽으로 가는 꼴을 못 보겠죠. 그럼 길을 쓰고 반대를 하겠죠. 그럼 불협화음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어차피 지금 홍준표가 없는 상황에서 홍준표는 저는 사실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홍준표를 빨리 복당을 시켜야 된다 하면서 뭐 집회를 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뭐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일단은 두고 미래통합당을 그냥 두고 지금 미래통합당이 좌클릭 한다고 하니까 왼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그래 한번 니네가 왼쪽으로 한번 가봐라 되나 해서 몇 달 동안 올해 말까지라도 좌클릭 하라고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봅니다. 야 그래 니네끼리 한번 잘해봐. 무소속 당선자들 복당시키지 말고 이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자기 정치를 하거나 하면 되고 무소속으로 나름대로 역할을 하면 되고 미래통합당 좌클릭 그렇게 원하는 좌클릭 한번 해봐. 좌클릭 한번 해봐. 그러다가 좌클릭을 하던 끝에 지지율이 더 폭락을 하게 되고 김종인 비대위 체제가
흔들리고 그렇게 해서 올해를 못 넘기고 무너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무소속 당선자들을 복당을 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군소리 못하고 이 좌파들도 어쩔 수 없이 우클릭을 할 수도 있다. 차라리 그게 가능성이 더 높을 수도 있다. 저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실. 지금 만약에 무소속 당선자들이 복당을 해서 좌로 가네, 우로 가네, 뭐 이런 게 막 싸우고 하다가 좌로도 못 가고, 우로도 못 가고, 이 짓을 하다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시간만 지나가느니 어떻게 보면은 확고한 우파들이 지금 다 무소속으로 당선이 됐어요. 이 사람들은 냅두고 자기들끼리 김종인 내세워서 좌클릭을 하든 뭘 하든지 말든지 일단 냅둔 다음에 미래통합당 냅둔 다음에 올해 말 뭐 10월이 됐든 9월이 됐든 지지율은 더 떨어질 것이고 앞으로 안 봐도 비대 아닙니까? 지지율 더 떨어질 것이고 10%까지 가고 막 개판이 되면서 야 좌클릭하니까 더 망한다 하고 뭐 깨닫거나 완전히 미래통합당이 폭삭 망하고 난 다음에 다시 재건을 하는 타이밍이 빠를수록 좋습니다. 여러분 미래통합당이 빨리 말해야지 아니 빨리 망해야지 빨리 다시 재건을 해요. 내년 초에 망하면 재건할 시간도 없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빨리 망하는 게 더 좋을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그럼 빨리 망하기 위해서는 그냥 냅두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그냥 그래 김종인 데리고 니네끼리 알아서 해 냅둬. 좌클릭을 하던 좌파로 가든 좌파 정당이 되든 뭘 하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 유승민을 뭐 대통령 후보로 내세우든지 말든지 니네 마음대로 해. 하면 당연히 지지율이 폭락을 할 것이고 위태위태하고 망하거나 이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차라리 그냥 냅둬버리고 빨리 망해라 차라리. 그게 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그 폐허화된 상황에서 다시 또 좀 짜증나지만 무소속 사람들이 다시 복당을 해갖고 아니면 다시 또 흡수를 하든지 뭐 어떻게 해갖고 다시 이 쭉정이들이라도 어떻게 추스러갖고 다시 좀 이렇게 새를 만들어갖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일으키는 그때는 야 입 다물어 니네가 원하는 대로 좌클릭 했더니 더 망했지 니네가 원하는 대로 중도를 따라가다가 중도 타령하다가 해보니까 어때 더 망했지 이제는 입 다물고 내 말 들어 나만 믿고 따라와 무조건 우리는 우파로 간다 그동안 방황할 만큼 했어 그동안 중도 타령 할 만큼 했어 좌파짓 할 만큼 했어 근데 해봤는데 안 됐잖아 망했잖아 이젠 내 말 들어 하고 그때부터는 망하고 난 다음에는 오히려 더 빠르게 우익정당으로 만들 수도 있다 그런 생각도 저는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든 안 망하게 하려고 미래통합당을 안 망하게 하려고 애쓰다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다가 이 안에 있는 좌파들도 끝까지 야 우리가 좌클릭해야 돼 우리가 너무 수구 우파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안 되는 거야 라고 우기고 앉아있고 우파들은 아니야 우리가 우파로 가야 돼 이 짓을 하고 있다가 시간만 다 보내는 것보다는 차라리 아예 화끈하게 왼쪽으로 가고 화끈하게 말아먹고 다시 재건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그래갖고 생각이 많습니다 요즘 꼭 빨리 홍준표가 복당을 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차라리 한 올해 말까지는 복당도 하지 않고 지지고 볶든지 맘대로 그냥 미통당은 그냥 냅둬버리고 그냥 독자 노선으로 가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그렇게 하다가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계속 내려가고 홍준표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던 끝에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을 오히려 만약에 홍준표가 앞서게 된다 그러면은 뭐 끝나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홍준표 밑으로 미래통합당이 붙을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게 더 빠를 수도 있다 뭐 그런 다양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뭔가 하나를 정해놓고 이대로만 하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다양한 생각을 좀 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제가 오늘 제목을 정신 못 차린 미래통합당 홍준표 복당을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정해봤는데 정확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망하고도 정신 못 차렸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냐 아예 그냥 폭삭 망하게 하는 게 방법일 수도 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나 내가 미래통합당을 지지한다고 하더라도 전화가 오면은 여론조사가 오면은
미래통합당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게 미래통합당을 위하는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사람 우파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말한대요. 그랬었대요. 여론조사가 전화가 왔을 때 저 저 민주당 지지합니다 했대요. 우파인데. 왜? 그래야지 이 미래통합당이 정신 차릴 것 같으니까. 완전 지지율이 폭락을 해서 완전 박살이 나야 좀 괜찮아질 것 같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우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도 몇 번 여론조사를 해봤거든요. 야, 나도 차라리 민주당 지지자라고 할까? 차라리? 그래서 민주당 지지를 올리고 미래통합당 지지를 빼서 아예 깔끔하게 최대한 빨리 망하게 하는 게 진짜 이 당을 우파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까지 듭니다. 네, 이 선생님 거의님은 멘트치다 어이없어 피식 웃는 게 매력임. 유승민은 배지 당선도 희박한데 웬 대선의 언급이? 네,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주제를 몰라요. 자기 주제를. 사람들은 자기 분수를 몰라요.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 분수를 모릅니다. 거기다가 아무런 비전도 없는 사람들이 그냥 어떻게든 본인이 권력을 가지면 뭔가 될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율티비님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홍준표는 내년에 망한 당을 떠안게 됩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시네요. 홍익걸님도 저는 중도라 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그냥 하고 냅둡시다. 어떻게 보면. 제가 볼 때는요. 추석 전에, 추석이 또 어떻게 보면 바로미터가 되지 않습니까? 추석이 지나고 나면은 그냥 야, 김종인 답 없어. 좌클릭하면 이 당은 괴멸된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차라리 그렇게 만드는 게 진짜 보수를 위한 길일 수도 있다. 진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위한 길이고 대한민국을 위한 길이고 미래통합당을 위한 길일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린 말씀 잘 한번 곱씹어 보시고 어떻게 하는 게 더 낫냐. 어떻게든 노력을 해갖고 빨리 홍준표가 복당되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유있게 각자 도생으로 일단 가고 미래통합당을 냅두는 것도 방법이다.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